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양지수 많이 좀 상승을 해줬죠.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.8%,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.7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수 상황을 보시면, 자, 코스피는 거의 전고점 3,133포인트에 거의 인근에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상승을 잘 좀 해줬고요. 쭉 올라왔죠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, 예, 추세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,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잘 해준 것 같은데, 자, 코스닥은, 코스피에 비해서 좀 약하죠. 그래서 20선 아래에 좀 위치해 있는 그런 형국이고,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위치에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장은 외국인이 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주식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2천억 정도 들어와 줬고요.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300억 정도 들어와 줬는데 뭐 큰 의미는 없네요. 400억이니까 기간이 이제 1천억 정도 커졌고요. 그래서 코스피는 2% 올랐는데 지금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제한을 받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어제 상호 관세가 유예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해석치가 조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되죠? 좋은 재료로 모멘텀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부터 딥까지 이렇게 떠서 시작을 했고요. 0.4% 정도. 그래서 한 달 정도, 한 3주 가까이 시간이 남았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을 좀 상승을 해줬고,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넘어왔던 저 네이버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속적으로, 예, 지금 홀딩 중에 있어요. 그래서 에너빌리티는 한 7% 정도 수익, 7% 이상 수익이고,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1.5%, 2% 정도, 그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있고요. 그래서 관심 종목 중에서는, 지금 슈팅을 많이 줬던 게, 달바 글로벌이 또 추가적으로 10% 정도 슈팅을 줬었고요. 애경 케미칼도 추가적으로 10%가 슈팅이 나왔고, 그 다음에 동양철관, 동양철관이 오늘 이제 미친 척하고 상한가를 접었다 말았다 막 그런 상황이 좀 나왔었어요. 그래서 그 정도 좀 슈팅을 줬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돼요. 그래서 아리스카 LNG 그리고 뭐 2차전지 아침에 아리스카 LNG랑 2차전지가 많이 강했잖아요. 그리고 나서 화장품은 하루 종일 실감실감 올라졌고 그래서 이 정도가 좀 강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는 일정주로는 다단하고 저 아리스카 LNG 관련된 주. 자, 아리스카 LNG 관련된 주 중에 동양철관 얘가 뭐니 해도 1위죠. 동양철관이 1위다. 그래서 얘가 이제 상한가를 풀고 말다 막 그랬고요. 그래서 알리스카에서는 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증권주가 좀 신계로 올라와줬어요. 네, 상법 개정 관련돼서 증권주들이 뭐 자사주 소각이니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모멘텀을 좀 받아서 시형 조건하고 많이 좀 올라와줬고요. 그리고 3등으로는 금요일에 이제 시세를 줬던 화장품 관련된 주들이 수남매를 타면서 좀 많이 올라와줬던 것 같아요. 이 세 개 정도가 오늘 시장은 주도했던 섹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또 강반 쪽에서는 기존의 통영 철반은 저희가 관심 종목은 가지고 있었고 얘가 이제 상한가 수준인데 나머지 애들은 20%도 안 되는 수준이죠.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2등은 이제 증권주들 뭐 신영하고 보급하고 대신하고 이 정도 있는데 얘네 보면 톤이 안 들어왔어요. 그래서 신영 부국 대신증권을 보시면 신영증권 자 보시면은 330억 기부 부국증권 예 보시면 85억입니다. 그 다음에 신영 부국 그 다음에 대신 유한사 대신증권이 지금 150억이고요. 그리고 유한타증권. 유한타증권이 지금 120억입니다. 그러니까 증권료들이 상승률은 한 10%, 평균 10% 정도 되는데 돈이 1,000억 이상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증권에서는 추가할 게 없었고 그리고 패션 노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한세 MPA가 상한가죠. 한세 MPA를 보면 자 얘는 지금 100이죠. 그러니까 추가를 할 수가 없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에서는 AVCNC, NFC, 오가니티, 코스메틱 이 정도인데 AVCNC부터 볼게요. 자, FCNC도 여기 보시면 570억, 그리고 NFC가 지금 110억, 그 다음에 오가닉, 얘는 이제 지금 100이죠. 제외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국 소비주는 뭐 돈 2천억 이상 들어온 게 역시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정도고, 지주사에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돈이 들어온 게 없었고요.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한 종목은 이 정도가 될 거예요. 이 사인이 어제 이제 신규 상장을 한, 사이닉 소프트, 사이닉 솔루션,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우봉을 못 오다 보면 이런 좋은 상한가가 나와줬어요. 그래서 여기 최고점 14%까지 내일은 이제 먹어줄지 요거는 이제 테스트로 가겠죠.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얘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저 미래에셋 증권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오늘 6% 정도 올라와서 정고점이 이제 22% 정도 남았고요. 그래서 얘는 시간 내에서도 넥스트에서도 많이 올라줬습니다. 그래서 6% 수준이지만 넥스트에서 5% 가까이 올라줘서 11%까지 올라왔어요. 그래서 얘를 하나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두산 지주사 중에
넥스트에서 이제 증권사하고 지수사가 많이 올랐는데, 그중에 이제 돈 들어온 정보만 추가를 하면 두산이 7% 정도 올라줘서 이제 70만 원 대비해서 신고가 70만 원이 16% 정도 남았는데, 여기 대비해서 지금 한, 음, 20선 인근까지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두산 하나 추가했고, 그 다음에 이제 SK 스퀘어. 얘는 SK그룹의 IT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. 그래서 얘는 정고점이 20만 원, 그래서 17% 정도 남았는데, 스퀘어 같은 경우도 한 1% 정도 올랐죠. 넥스트에서. 그래서 얘를 추가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증권하고 지주사 쪽에서는 미래에셋 증권가, 그리고 두산과 SK 스퀘어를 추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그 관련된 이제 부품치대로 증권사하고 미트박스가 좀 올라줬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소고기 관련된 수입 목품치대다. 그래서 좀 올라줬고요. 그래서 정고점이 2만 원이고 20% 정도 위치고, 오늘 같은 경우 1,700억이 터지면서 18%가 올라졌어요. 그래서 미트박스 하나를 추가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가 오늘 조금 주도를 했다,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UNAI도 하나 추가를 했는데, 어제 이 장대 음봉을 좀 넣어주는 이런 윗꼬리 양봉이 나왔어요. 그래서 얘도 하나를 좀 추가를 해줬고, 2,500억 정도 터져줬죠. UNAI도 하나는 좀 추가를 해줬고요. 그래서 이 정도 오늘 좀 추가를 해줬고, 주도주들이 보면 RS과 LNG 관련된 주들이 자, 차별 기대감으로 종양철관을 필두로 해서 많이 올라줬어요. 그래서 이 아래부터는 상승률 차이가 너무 많이 지잖아요. 종양이 거의 상한가인데 뭐 14% 이하로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서 얘네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. 이 정도 되고, 그다음에 RS가 LNG는 그렇고, 그다음에 이제 관세 무풍지대로 주권주와 비트박스가 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신용증권하고 여기 보시는 지역여건 부국증권 이런 데 올라왔는데, 거래대금이 1,000억 원치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좀 재배를 많이 했고요. 그 대신에 이제 주식회사 투자가 그리고 SK 스퀘어를 추가를 좀 해줬고요. 거래대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미트박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한 어떤 반대 극부로 해서 많이 좀 올라가셨습니다. 그래서 미트박스가 전고가하고도 큰 차이가 없죠. 그래서 얘를 하나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AVCNC 화장품 관련된 주들이 좀 떴어요. 그래서 얘네들은 실적이 뭐 하반기에 이제 좋을 예상이다. 그래서 그 관련돼서 좀 올라줬고요.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공시사항 보시면 킵스파마가 위탁증거금 100에 들어가고요, 신규로. 그리고 나스닥 퓨처를 보시면 지금 0.1% 정도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. 이 정도고요. 그리고 종목별 내내 관점을 가볍게 좀 볼게요.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는 어제 원자력 관련된 주로 좀 추가를 했는데, 오늘 실은 여기 21선 위까지 입병선들을 다 제치고 위로 이제 올라와주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거래대금 수준도 이렇게 고만고만해서 지금 1,000억도 안 터지고요. 지금 37억, 100억도 안 터집니다. 그래서 얘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. 그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좀 몰고 가고 있어요. 그래서 거래대금도 계속 이제 1,000억 이상 터지고 있고요. 그래서 얘는 이제 4,000억 이상 터질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이닉 소프트는 어제 이 장대 음봉을 요 거래대금이 6,000억이나 터졌었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6,000억 여기. 근데 요 6,000억의 이 매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상한가까지 도달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얘는 못 가도 내일 요 12만 원까지는 12,000원까지는 간다. 네, 그런 시나리오로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제 같은 경우는 이런 양봉을 기대하고, 오늘 터진 거래대금이 3,200억이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사이닉 소프트는 내일 거의 유순위 관심 종목으로 보셔야 되는 품목이다,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 사이닉 소프트, 사이닉 솔루션. 자, 그 다음에 카카오 봤고요. 한국가스공사는 거래대금 나올 때 2,000억 나올 때 보시면 되고, 지금 뭐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. 하나 오션도 자 7만 원일 때 여기서 이제 잡자고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, 뭐 조금 일부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못 잡았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아쉽지만 좀 내려올 때까지 저는 이제 기다릴 거고요. 그래서 7만 원이 월봉상 보시면은 이제 상고 박스권의 요 하단 가격이다, 이제 주요한 가격이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죠. 그래서 7만 원 인근에서 얘는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다시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.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여기서 저점을 잡고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한 얼마 정도 들어왔죠. 어제 들어온 게 한 5,000원 정도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정고점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. 72,000원인데 1차 목표가는 7만 원,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2,000원으로 해서 정고점으로 해서 다시 에너빌리티를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저는 어제 매수를 해서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일 정도에는 좀 이제 72,000원이 가든 안 가든 좀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. 스위치 실험을.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제 사서 오늘까지 좀 홀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얘도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여기 정고점까지 일단 목표가로 30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일단은 거래대금이 1조 2천억이 터져줘야 여기까지 갈 수 있다. 그래서 1조 2천억이면 1분봉에서
천억에 한 15억이잖아요. 그러니까 1조 2천억이면 한 150억 이상, 150억에서 300억 사이, 그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.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사이립 소프트는 이 정고점까지 여기를 목가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을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간 요 보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4천억이면 1분봉에서 한 55억 이상 터질 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정고점이 25,350원, 자 22% 나왔습니다. 자, 일단 21선을 돌파를 했고 내일도 얘는 지금 보시면 21,650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. 21,650원이면 여기 어디죠? 요 부분. 자, 요 부분이면 지금 21,650원이면 자, 이 이평선들 위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. 12평선이 지금 제일 위에 있는데 21,200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21,000원 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시가를 유지하는지가 중요하고요. 이 정도 위치에서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위로 이제 파동을 벌릴 때 돌파 눌림에 매수가 가능하겠죠. 얘 기준 거래대금은 3천억이니까 35억 이상 터질 때 보시면 되겠고요. 한국전력도 지금 전고점이 6%밖에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장대 양봉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목이고요. 한국전력은 6천억 터질 때 보시면 되고 6천억이면 15억 이상 터질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투산도 지주사하고 주건사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. 그래서 내일은 주식회사 투산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얘도 이제 넥스트에서 1% 정도 한 2.5%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. 61만 원까지. 그래서 얘는 60만 원이 끝났는데 61만 원까지 좀 가졌고요. 1.5% 정도. 그래서 여기를 트라이 할 수 있는지 내일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주식회사 투산 같은 경우는 지금 10% 이상 터진 봉이 잘 없어요. 그러니까 얘도 이제 대기업이라서 잘 거래대금이 터지지는 않지만 10% 봤을 때 거래대금 수준이 이봉이죠. 11% 봤을 때 한 1,000억이 터졌네, 1,000억. 그러니까 최소 1,500억 이상 터질 때 얘는 확인을 하시면 되시겠고요. 그다음 이제 SK스퀘어, SK그룹의 IT그룹의 지주회사는. 그래서 얘는 자, 1,600억이 기준 거래대금이에요. 그러니까 얘는 한 25억 이상 터질 때 보시면 되시겠고, 우리 기술투자도 정고점이 지금 1,600원 정도 되죠. 그러니까 10% 정도 남았습니다.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위치고, 얘 같은 경우는 기준 거래대금이 1,200억, 그러니까 15억 이상 터질 때 그때 보시면 되시겠고요. 코오롱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도 지주회사 정고점이 20%, 그리고 기준 거래대금은 1,000억 원, 그럼 1분봉에서 15억 정도 나오겠죠. 그리고 오늘 추가를 한 미트박스고요. 내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2만 원, 신규주죠. 그래서 20% 정도 남았고 내일도 이렇게 오늘처럼 2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나와주면 여기를 이렇게 뭐 간단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봉들이 나올 것 같고요. 그래서 600억 이상 터지는지 봐주시면 되고요. 600억이면 일본봉에서 15억 정도 터지면 충분하겠죠. 그다음에 쿠콘은 좀 빠지긴 했는데 마이너스 1%로 근데 이제 넥스트에서 0.9%까지 올라줬어요. 그래서 내일은 이 음봉을 먹고 올라가는지 오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고요. 그리고 터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이제 1,000억 터질 때 여기를 이제 돌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. 그 UNAI도 오늘의 어제 이 음봉을 청소하는 이런 긴 장대의 양봉이 나왔다가 위고를 달고 쭉 떨어지긴 했어요. 그래도 이 거래대금이 2천억씩이나 2,500억이나 터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내일도 한번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타 이제 통양철과는 저고점을 이렇게 돌파해버렸죠. 그래서 지금 부고상 월봉상으로만 봐도 여기 이제 주간 지점을 거의 다 왔어요. 거의 다 와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이렇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이 거래대금이 결정하겠죠.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시겠고, 그래서 동양철과는 거래대금이 2천억만 나오면 15% 이상 상승이 나오는 애예요. 그러니까 2천억에 나오려면 분봉에서 35억 이상 나오겠죠. 35억 나올 때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요. 외경 케미칼은 지속적으로 이제 강하네요. 2차 전지 관련된 주. 그래서 얘는 이제 중요한 가격이 12,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여기를 돌파하면 요만큼 슈팅, 여기 지지하니까 또 요만큼 슈팅, 여기 돌파하니까 또 요만큼 슈팅을 줬어요. 이게 슈팅률이 120%나 되는 좋은 슈팅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12,000원을 돌파했고요. 요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. 이러다 위나 아래로 튈 텐데 그거는 이제 요 거래 대금이 결정을 해줍니다. 그래서 700억 이상 나올 때만 보시면 되고 700억이 나오려면 1분봉에서 10억 이상 나올 겁니다. 그때만 보시면 되시겠고요. 요 로킷 헬스케어도 지금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위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거래대금이 2천억 나올 때 부봉에서는 35억 터질 겁니다. 그때 보시면 되고, 자, 달바도 계속 이제 신고가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.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더 횡보하다 이렇게 위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. SK 이노베이션은 아직 120선 안 깼네요. 깰 때까지 보겠고요. 그리고 이제 기타 요입들 여기까지는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지면서
약간 좀 하락하거나 많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주식입니다. 얘네는 내일 양봉을 유지하면서 시가를 유지해 줄 때, 기준 거래대금이 터질 때, 예, 그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다날부터는 좀 삭제를 할 건데,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정보에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, 투자 저구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. 그래서 얘는 이제 삭제를 할 거고요. 그리고 BC 같은 경우도 지금 20선 위로 놀아줘야 되는데 20선 아래로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얘도 삭제를 하겠습니다. 예,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.